한국의 국회의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천당회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대. 내가 사바세계에 살아서 재수가 좋아서 국회의원도 몇 번 하는데 천당까지 가게 됐다. 그 천당까지 가면서 천당 문 앞에 당도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교황님이 돌아가셔서 교황이 또 같이 왔더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이야, 죽어서도 재수가 좋구나. 교황님하고 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천당문을 당도하니까 문 앞에 그러지 않아도 포디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디움 옆에 갔으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계동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 올라갔대요. 그러더니 빵빠레가 울리고 환영식이 거창하게 시작되고 교황님은 아래에 있더래요. 그래서 다 끝나고 환영식을 받고 천당 당국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내 천당을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교황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교황님은 천당 계문일에 266번째, 지금 267번째거든요. 54세가 왔는데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천당 계문일에 처음 와서 이렇게 환영식이 거창합니다. 천당 가기 어려운 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거창한 자리에 제가 응하게 된 것은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접장 노릇입니다. 한양대학교 조교수까지 하고 29살까지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남아 있어서 여기 나 박사도 계시지만 오늘 제 토픽은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의 특징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 정치의식 구조의 특징을 발견해내고 끄집어내고 이거에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의 비헤이비어 행태론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김종림 박사가 저하고 같이 제가 모시고 여론조사를 한국인의 의식구조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학위 논문을 석사까지는 그거로 하다가 나중에 딴 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김종림 박사 의견을 대체로 종합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라는 것이 한국인의 인식, 태도, 판단, 가치관, 신념, 한국인의 행태 양식이 정치의식 구조의 특징과 경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이거 한국인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 특별히 정치의식 구조의 총괄체인 정치 문화를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정치 문화, 정치의식 구조의 집합자는 한국 사회의 저변, 심층 구조와 어떤 정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구조와 여론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보통 여론조사는 단기간 내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의견, 태도의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식구조와 문화라는 것은 비교적 장기간 단위에 의사결정이 축적되어서 행위와 반응이 하나의 관습화돼서 심층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통 정치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특징을 먼저 조사하려면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친 커다란 영향력, 배경이 뭔가, 저는 정치학자들이 내놓은 5가지 영향이 있다. 첫째는 유교의 유산이다. 두 번째는 농사짓는 문화,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누적된 정치사의 영향이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까, 토속적인 종교인 무당주의, 샤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다섯 번째는 서구 문화, 서구 사상, 기독교 문화, 수입된 문화의 영향이 5가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유교의 유산, 유교를 공명이 만들어서 이쪽으로부터 수입됐을 때 종교라기보다는 실천적인 도덕윤리의 개념으로서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 영향은 제가 거기다 쓰기를 네 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첫째, 유교는 국민 중심의 정치 이론이 아니라 통치자, 치자 중심의 정치 윤리가 기본을 이룬다. 그냥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의식 구조 내지는 그런 판단을 주로 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중점보다는 수직적인 횡적보다는 종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군신, 부부, 부자, 남녀,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에서는 임금님이, 남편이, 아버지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남자가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위계 질서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층의식, 서열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담배값도 계층이 있습니다. 세계 담배값 계층이 있는 게 청자, 내가 담배 필 때 청자 3,000원, 아리랑 2,000원, 군인애들 피는 건 뭐죠? 화랑, 그건 뭐 600원 뭐 이랬습니다만은 이런 나라 없어요. 미국 것도 보면 말이에요. 저도 담배 필 때 보면 뭐 살렘도 3불이고 뭐 말보로, 켄트 다 값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잘 살고 훌륭한 사람 피는 거는 5,000원, 요새 뭐 7,000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못 살고 군인 애들은 600원 이렇게 해야 그 편안합니다. 몸 부위에도 상하를 둡니다. 존두 사상. 제일 그래도 머리를 높이 평가합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야. 방향도 오른쪽 존우 사상. 그래서 좌쪽은 좀 잘못된 거예요. 밀려나가는 것을 좌천. 왼손으로 왁스하면 웬만한 사람 왼손 재배안이 되면 탁 칩니다. 이거 어떻게 왼손을 내밀어? 술도 왼손으로 받으면 딱 우리나라에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마저도 오른쪽에 좀 더 존중을 받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유희조 시대 때는, 조선조 시대 때는 상물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만 빼놓고 상을 잔뜩 차려놓고 종상관, 당상관이 먼저 먹고 종 3품 이상, 그 다음에 종 5품, 종 7품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것도 이게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서부터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얘기하기를 세미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론을 피려면 먼저 발표한 사람들이 훌륭한 교수였기 때문에 존경하는 나 박사님이 이러는 거는 뭐 존경 한참 거스를 떨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정당의 단일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가 성공합니다.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짝짝 내려와야 이게 제대로 정당이 움직이지, 같이 무슨 최고위원들 하게 되면 너저하게 잘 안 돼. 최고위원도 최근에는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은 됐죠. 수석도 최고위원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상가집이나 기차관에 가서 앉으면 당장 말 놓고 무슨 요새 월드컵 축구가 말이야 손흥민이가 골을 잘 못 넣어 이렇게 얘기를 그만 못합니다.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인가, 혹시 경상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이거 다 파악해갖고 점잖게 나가지 않으면 실수하기 아주 쉬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차를 타고 목포서부터 강연을 하고 올라오는데 한 방에 하나가 우리 나이 또래 80대 사람 만나고 하는 사람이 60대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았더라고요. 내가 옆에 앉았는데 그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김해김씨야. 김해김씨인데 60 먹은 사람이 한 3대 위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뻘이야. 한참 내가 졸다가 보니까 말이 바뀌었어. 80대 먹은 영감이 이거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60대 먹은 사람은 말을 좀 내리진 않지만 까더라고요. 내 손자라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게 한국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리나 국회의장 지내면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몫해야 됩니다. 소개할 때도요, 신문기자도 이 사람은 옛날 뉴욕타임스 헬로라는 기자 같은 사람은 동양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금방 그 사람이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먼저 얘기할 때 이 사람 저 정치 부장급이야, 부장 대우야, 차장급이야, 차장 대우야, 아니면 국회 반장급이야, 이래야 편하지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잘 쓴다 이런 게 고단 문제입니다. 소개할 때 꼭 직급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 계층식 서열의 시대에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인류병이 강한 것도 인류가 돼야 쳐주거든. 그래서 스카이 대학,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려는 것이 한몫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인류병, 교육열 강한 거, 또 어떤 제가 통일을 좀 일부 전공했습니다만 이영일 의원도 계시지만 통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수평적 통일이 해야 되는데 수평적 통일 방안하는데 양쪽 다 흡수 통일을 방안을 마음속에다 아이고 저 공산당 저 잘못된 거 김일성 손자까지 내려서 하는 거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먹을 것이다 이게 마음이고 겉으로는 적당히 얘기합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야. 좀 미국 놈한테 붙어먹는 놈들 저놈들 빨리 언젠가 없애고 우리가 북한으로서 흡수 통일해야 된다 이런 게 밑바닥에 깔릴 뿐만 아니라 의식 구조에서도 우리가 더 높다, 우리가 위다 이런 의식 구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하에서는 보편적인 윤리가 아니라 가족, 향촌, 고향, 혈연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인정, 의리, 감정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의식구조상. 그래서 무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고 하나 덕치주의라고 그럴까? 덕이 높은 것이 훌륭하다. 사실 뭐가 덕이 높은 건지 잘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한마디로 뭉뚱겨서 조선일보에 그 돌아가신 조선일보 유명한 그 신문 기자 이름 잊어먹었다. 그 양반이 그 이열영 선생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를 불평등 당위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한 게 당연해. 임금님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 가장과 가손, 나이 많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남자 여장에서 임금, 가장, 남편, 나이 많은 사람, 남자가 다 우월한 것을 인정해야 당연하고 편안한 세상이다. 두 번째, 농경사회에 영향이 있다. 농경사회라는 것이 지금 농경사회에서 우리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 이렇게 해서 지식정보화사회도 인터넷 중심에서 지금 요새는 AI로 다 이렇게 변했지만 아직도 우리 의식구조에 농경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정치 행태론자는 얘기합니다. 왜? 한 곳에 정착해서 수렵문화처럼 이동문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전제로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문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봉쇄적이고 소탈하고 겸허하고 이제 그 타협하고 융통성 있고 뭐 이런 거 생명을 계보적으로 내려가려는 것.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주연이 스칼렛 오하라입니다. 스칼렛 오하라가 애를 죽이고 가자 서쪽으로 그런단 말씀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데 한국에서 애미가 애 죽이고 가자 우리는 무슨 딴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아이고 비정한 엄마 저거 엄마 제 구슬을 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구조 차이일 겁니다. 스칼렛 오하라가 서양적 문화에서는 존중받지만 한국적 문화, 이 유교적 문화가 있는 데에서는 아니 농경사회가 이렇게 된 데서는 별로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영향을 받은 것은 한국의 정치사, 정치에 누적된 정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한국 정치사는 불안과 위축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패배와 수치의 역사는 아닐지라도 왜 불안과 위축했느냐? 역사가 외침의 연속이었다. 신라통일 668년 이후 학자들이 따져보는데 930회가 외침이 있을 때 크고 작은 게 외구서부터 뭐 병자호란까지 다 해서 930회인데 그러면 1350년 동안에 930회면 1년 반 만에 평균 1년 만에 외침이 연속됐으니까 늘 불안해 한국은. 거기다가 국민 민중 중심의 정치가 아니야. 선정이 예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왜 공덕비 성적비가 많으냐?
보통만 하고 지나도 원님이 지나가도 고마운 거야. 그래서 사실 공덕비 쓸 사람이 아닌데 시골에 가면 공덕비 성덕비가 많아. 아, 가렴 주고 덜하고 지나간 원님이구나. 그냥 그 정도지 훌륭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피치자와 피치자의 의식구조가 굉장히, 다스리는 사람은 타고 누르려는 경향이 있어. 그냥 타고 누르는 게 그것을 얘기해서 사디스트하다 그럴까, 가학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쯤 되면 지네끼리 앉아서 그 과거 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야, 가서 괜히 국민들한테 민중들한테 잘하는 척하지 마, 그냥 꽉 타고 눌러야 돼. 지네들끼리 그랬을 겁니다. 백성은 비학적으로 됐습니다. 마소키스트에서 우리 무지랭이들은 원님들이 타고 누르면 그냥 받는 거다, 이런 의식이 많이 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향을 간영받은 것이 한국 전통적인 종교관입니다. 무당주입니다. 사디즘, 샤머니스트가 되는 건데, 샤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이 신통력과 주술을 갖고 제화구복, 화를 쫓고 복을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된 종교 기독교, 불교에도 무당주의적인 샤머니스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 요새 TV, 기독교 TV 보면 어떤 TV 같은 데는 목사님이 예배 끝날 때쯤 어이 신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픈 곳에 갖다 손을 대시오 그러면 병 나가라 난 저건 무당이구나, 저것도 샤만 하나 또 나왔구나, 이렇게 금방. 왜? 한국 사람이 그래야 맥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몇만 명의 신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당주의적 요소가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밑바닥에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스님도 잘 나가는 스님들은 염주 굴리면서 당신 아들 이번에 고시 붙을 거야, 아니면 서울대학교 입학 정치과에 합격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서 무당화되고 점쟁이화돼야 그 절에 신도가 많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적이고 주술적인 거, 이거 사실은 내세 중심적이어야 기독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연결돼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무당적 기대가 있습니다. 신통력을 기대해.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되고 나면 8월 9월 읽는 건 저 샤만이다. 저 김대중이 되면, 저 김영삼 되면 뭔가 해낼 것 같은 기대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고, 그런데 그게 되나? 안 되니까 주르르 다 떨어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스스로도 카리스마를 만들려고 그러고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이 집권층이, 통치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향받은 것이 서구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이죠. 그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서구 문화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 기독교 문화,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권리, 의무, 자유, 평등 등등 개념이 다 우리한테 수입이 됐고,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있었는데 평등이라는 개념만은 우리한테 없었어. 아까 얘기하듯이 불평등 당위랬단 말이야. 임금님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나이 많은 사람과 있어서 불평등 당위론적 사고방식이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평등 당위론적 사고방식으로 꽉 펴서 우리가 제일 놀랐고, 아직도 덜 받아지는 개념이 평등 개념이라고 어떤 심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럴듯합니다. 여하간 기독교 사상이 우리한테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 5가지 유교 문화의 요소는 농경사회의 영향, 패배와 수치는 하지만 불안과 위축의 역사인 한국 정치사의 영향, 샤머니즘, 무당주의의 영향, 그 다음에 수입된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인 5가지가 우리의 정치 의식 구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 구조의 특성이 어딨는가? 아이오와 대학의 김종림 박사하고 저하고 옛날 추출해 놨던 건데요. 김종림 박사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는 7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명분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들은 편협주의가 강하다. 표현은 편협주의인데 패로키얼하다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 인맥, 문벌 따지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감상적이다. 이거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politically sentimental하다 이런 것이고, 6번째가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비타협적이다. 7번째,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 구조는 변화무쌍하다. 유동적이다. 플렉시블하다. 이렇게 7가지를 중요한 것만 깨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당연하죠. 단일 민족에서 신라 통일 이후 단일 국가로 1300년 동안 쭉 가다가 일제하 35년입니다. 35년 정도 빼놓고는 그래도 단일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강한 강대국들이 다 주변에 있어갖고 그들의 시달림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은 민족 공동체를 의식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민족주의적 의식구조는 공동체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라는 말 안 해. 우리 집. 내 의견인데도 우리 의견. 이거는 겸손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세노포피아라고 해서 외국과에 대해서는 딱 제치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사람도 보통은 양놈, 일본 사람들은 외놈, 중국 사람은 제놈. 이게 보통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시하는 용어로 됩니다. 내 친구 하나가 자기 손자가 최근에 흑인 대학 교수하고 결혼하는데, 야 대철아 나 좀 보자 그래서 술 좀 사면서 말이야 엉엉 울어. 야 내 손주 사위가 시꺼먼 놈이야. 이거 큰일 났다. 왜 그러니까 말이야. 그 시꺼먼 놈이 그 사람이냐 나보고 그래. 그래서 야 이 친구야 넌 막 그 공무원 차관보까지 한 녀석인데도 아니 그 시꺼먼,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거꾸로 얘기해봐 그래.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게 사람이 이거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예요. LA에 폭동 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보라고 해서 파견해서 갔어요. 갔더니 한국 인들이 다 모여서요. 아니 흑백 간에 싸움하다가 말고 왜 노란 대한민국 조선족을 가서 공격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하도 분개하길래 술 한잔 먹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도 미국 7년 살았는데 박사하느라고 흑인을 사람으로 보냐. 한국 사람들은 흑인 사회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도 흑인 사는 교회를 피코라고 하는데 피코에는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인가 있지? 들어가지도 않고 흑인은 사람 취급 아니에요. 흑인들이 몰랐어요? 알지. 조선 것들이 노란 것들이 들어와서 백인들한테도 천대받는 것이 기분 나쁜데 아니 노란 거 이것들마저도 우리를 무시해? 그 흑인 폭동 때 들고 일어나면서 올림픽 가서 다 때려부셨다고요. 이 노란 놈들 조선족들 말이야 조선인들 우리까지 니네들이 무시해? 그래서 우리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계에서 인종차별 정도가 제일 심한 민족 한족입니다. 대한민국 쪽입니다. 이거 여론조사에서 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남이 민족 남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중심적으로 키우고 민족 공동체에 대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귀속감이 있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2차 대전 후에 해방 후에 민족주의가
별로 부각이 안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김구, 김규식을 포함한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에서 일선에서 배제됐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주장 못했어. 두 번째는 한국의 정권 유지가 외세 의존적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소련, 일본 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했는데 민족주의라는 말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북 공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 통일지향적으로 돼야 민족주의가 제대로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말을 거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정치 상황이 계속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주의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별 관계없다. 국제화에 방해되지 않고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는 한 민주주의 발전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강하다. 권위주의가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느냐?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무당 권위를 생각하니까 무당주의, 샤머니즘, 농경문화의 유산으로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복종적입니다. 이걸 가브리엘 알몬드하고 시드니 보바가 시빅 컬처, 시민사회, 시민 문화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를 두 종류로 얘기했어요. 서브젝티브 컬처, 신민형을 신민형과 파티스판트 컬처, 이거는 참여형, 신민을 순종형이라고도 합니다. 순종형 정치 문화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형 정치 문화가 앞장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래서 쉽게 권위를 인정받고 쉽게 존경받고, 지도자는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권력의 주체,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나 백성이 아니고 그들 통치자나 정치인들로 되고, 법률도 인권 보장 수단이기보다는 생활 통제 수단으로, 그래서 권력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데서 권위주의 정권이 들었든가 권위주의적 색채가 좀 강한 사람들은 충효사상 강조합니다. 충효사상은 권위주의적 순종형 정치 문화가 강한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효사상을 강조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히 독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상에서 그거 아름답다 그러는데 사실은 뒤에 가려진 그 가능성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그래서 정치인들이 들어서서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발전과 어떠느냐? 권위주의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권위는 인정하되 권위주의는 빼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명분주의가 강하다.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명분이라는 표현은 동양상국에만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서양 사람들은 명분이라는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명분이 강하고 명분의 정치인, 명분 있는 사람 존경받습니다. 보통 원리 원칙 형식주의로 가는 그런 방향,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원리 원칙으로 가다 보면 수정 타협이 쉽지 않은, 그래서 목표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쪽으로 흐르고, 사람 평가에서도 실력보다는 원만하고 중용적인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 표현에는 영의정에 사람 없다. 원만하고 중용적인 사람이 자꾸 키어 올라갔으니까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잘 거기서 궁굴러서 그 생존한 정치 지도자들이 남아서 영의정쯤 되면
훌륭한 실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조광조의 기묘사와 정함의 기묘사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판에 쌈박질하다가 위패 방향을 어떻게 놓을까 갖고 싸움합니다. 그래서 위패 방향 때문에 기묘사화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면 크레이지, 아니 위패, 조상 위패가 일로 좌빠지건 저로 좌빠지건 목숨까지 박쳐야 되냐. 근데 한국은 거기에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서 조광조가 다 조광조가 38살에 죽었더만요. 그런데 그게 명분입니다. 명분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정 보완, 명분 있는 정치, 명분 있는 행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명분만 살려서 이상하게 가는 것은 그래서 수정 보완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은 편협주의가, 이게 정치학자들이 만드는 페로케라다는 게 지연, 학연, 혈연, 인맥, 문벌 따지는 것이 심하다. 왜 이렇게 되냐? 원인은 농경사회를 떠나서 대가족이나 자연불학에 대한 향심이 남아서 이거에 대한 소외된 고독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연, 학연, 혈연을 많이 따진다. 거기에 대해 향수심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향후회가 굉장히 번창합니다. 그냥 도로, 호남, 경남, 충청 향후에다 시민회, 군민회, 은민회, 면민회까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향후회라고 들어본 일 없고, 시카고에 가서 플로리다 향후회라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출신이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다.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기에 그 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광주 일고 출신이 김영삼 씨 지지했다. 동창회커녕 광주에도 발붙이기가 그 당시에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아직도 이게 아직 많이, 요번 보니까 저 많이 그래도 부산시장도 되고 대구시장도 김부겸이가 거의 되는다고 많이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이회창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나 김근태 정도는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괜찮은데 신기남 이종골들은 나한테 와서 학교 후배인데 말이에요. 아 형님 경기중학교 출신이라고 왜 이종찬 안 믿냐고 저 동창들한테 몰려서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면 그거 지지해 줘야 됩니다. 고등학교 같이 나오면 봐줘야 됩니다. 와 고등학교 동창이 와서 야 이거 이런데 조금만 좀 봐줘. 그러면 그거 안 봐주면 나쁜 놈 돼서 적당히 봐줘야 됩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종친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까지 다 갓쓰고 다 앉았어요. 그 사실 그 대통령 될 사람이 그 갓쓰고 앉는 게 그 별로 조합되지 않는데 그래 표가 나오니까. 낭산 김준현 선생이라고 1956년에 대통령 나왔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김해김치 500만이요. 만약에 미국의 스미스가 4,000명인데 스미스가 대통령 나왔는데 뉴욕타임스가 Under what ground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어떤 근거로 나오셨습니까? 스미스 40 million 그런 말이야. 어이 앰뷸런스 불러. 이거 정신병자다. 미국 그랬는데 낭산 선생이 정신병원에 간 일이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길거리에 제가 지금도 중구 들락날락하는데 중구에 저기 중부시장에 그저께 가니까 몸빼입은 아줌마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정씨예요. 그러고 지나간다고. 정씨기 때문에 당신 지지하고 아직도 지지한다 이런 뜻 같은 거죠.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집성촌에 가면 집성촌 성씨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군수되고 안동 권씨 아니면 김씨가 국회의원 꼭 돼. 전라남도 승주 조씨가 꼭 돼. 조연아 조순숙 뭐 다 이런 식으로. 왜? 집성촌이 그 조씨가 집성이니까. 근데 미국에도 선벨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벨트 그의 예를 들면 클린턴이 아칸소 출신이었었고 카터가 조지아 저기 강남 쪽인데 그 표가 좀 나왔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사스마 조슈가 있는데 사스마 조슈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한때 그랬었죠. 이 편협주의 치유 극복되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politically sentimental, 정치적으로 감상주의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인정의리 때문에 준법 정신이 약화되고 원리 원칙이 약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에서의 정실 개입이 꽤 됩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판사나 검사 한 사람이 나와서 요새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나오면 몇십억 벌고 한탕 치는 건데. 그리고 판검사, 제가 법과대학 나왔는데 판검사들이 와서 고민하는 게 있어. 봐달래면, 우리 마누라가 와서 좀 봐달라고 하면 10년 때릴까 한 8년이나 7년으로 할까? 무죄는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판검사들이 꼭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많거든. 봐달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나? 난 좀 이런 게 많은데, 이거 인정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도 오면, 이런 거 좀 한번 봐줘. 그런데, 100% 다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후원금 받았다. 그러면, 알선순회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인한테 집권자가 알선순회죄로 때리려고 그러면 거의 구할구부 때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밑보이면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왜? 그거 갖다 뒤집어 씌우면 누구든지 당하게 돼 있어. 돈 받았지? 후원회 받아야지. 거기다가 좀 봐줬지? 그거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 왜? 매표행위. 한국 사람들은 표를 받으려면 인정의리가 생겨야 돼. 인정의리가 생기려니 차 한 잔 먹고 밥 먹고 술 먹어야 돼. 한 사람이 아니라 곱하기 1000 곱하기 많으니까 괜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인심 좋대. 잘 당선된 훌륭한 사람들, 그 지역구에 계속해서 잘 당선되는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9할9분. 밍크 코트 입은 여자한테 내가 가서 한 표 부탁합니다. 그러면 맨입으로 됩니까? 그런다고? 아니, 밍크 코트 입은 여자가 뭐 돈 달라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 차 한 잔 먹고 밥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어야 표 가겠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인데 어떻게 이거? 이게 정치적 감상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많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공권에 더 성숙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의리권에 더 성숙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인정권에 더 성숙되어 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저작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에서 정책으로 감상적이다 하는 것은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한국 사람들은 배타성이 높다. 비타협성입니다. 인정의리가 많으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배타성이 높아. 왜? 자연불학 대가족 중심으로 살려면 다른 건 다 거부해야 돼. 이게 유교 사상 때문에, 명분주의 때문에 더 강화가 됐지만,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지역 대결주의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여야 간에 같이 앉았다가도 이 사람 국민의힘 가고 내가 민주당 가면 그 다음날부터 너 민주당, 너 국민의힘은 그냥 원수돼. 서로 같은 친한 친구들. 그렇게 살아야 그게 살게끔 되어 있는 의식구조입니다. 이거 치유 극복돼야 됩니다. 일곱 번째,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구조는
정형성이 부족하고 스테레오타입이 없다. 변화무쌍하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왜?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 혹시 마그나 칼타 1215년, 명예혁명 권리장정 1688년 1689년, 한국 민주주의를 혹시 20세기 이후라고 해도 120년밖에 안 되고, 해방 이후면 1945년이면 55, 27, 한 8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서구의 800년, 350년이 우리는 100년 동안에 80년 동안에 농축이 일어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변화무쌍한 쿠데타 독재 정권 같은 것이 그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엘리트 충원이 불규칙성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의 또 특성이 있어. 이렇게 변화무쌍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견을 빨리 결정을 안 해. 또 결정했어도 바깥에 내놓지 않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무슨 조사지? 겉으로 금방 조사하는 거. 여론조사 말고 출구조사. 출구조사가 안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왜? 결정을 안 했거나 결정을 했어도 적당히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출구조사가 안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실입니다. 이건 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민주주의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정치가 되려면 제도 법률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보다 더 깊숙하게는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권위주의적은 배제시켜야 된다. 명분주의와 정치적 감상주의는 수정 보완돼야 된다.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는 치유 극복돼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짧은 시간 내는 정치 사회 지도자, 또 긴 시간 내는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치 의식 구조를 바꾸고 순화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